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강사 손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2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으로 재기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호출은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add1 안에서 또 자기 자신, 애들을 또 호출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다 보니까, 그 끝나는 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무한정으로 반복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기저 호출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코드를 잘 짜도록 해야 합니다. 어,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반복하는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가끔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싶을 때 조금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 이거 보통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이제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코드보다 재기 호출로 구현하는 코드가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냐면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리얼은 잠깐 뒤에서 얘기할 예정이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정의하자면은 팩토리얼 1에서 n까지 연속한 정수, 그 자연수의 곱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면은 팩토리얼 느낌표 아시죠? 느낌표에 5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팩토리얼 5를 구하는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5, 4, 3, 2, 1 이걸 다 곱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면은 여기에서 팩토리얼 5를 호출하게 되면은 재기 호출로 팩토리얼 5라는 게 내부에서 마이너스 1에서 팩토리얼 4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가게 되고 2로 가게 되고 1 가게 돼서 이제 결국 1인 케이스 1일 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곱하고 곱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문제는 어, 일반적인 회사 이제 면접이나 이제 코딩 테스트 때 가끔씩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보통 이제 반복문으로도 이걸 충분히 구현할 수는 있지만 아마 그 그 기획자, 그 시험 문제를 낸 그 시험관의 그 의도는 아마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팩토리얼 정규식은 이제 fn 이렇게 하시고 n번째를 곱하기를 n-1번째의 값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을 구한다고 했을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걸 구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5는 n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n-1을 다시 f 팩토리얼 f에 넣게 되니까 n-1을 넣게 되면은 n-1은 다시 4겠죠. 그러면 n은 4가 되겠고 다시 4-1, 3을 넣게 되면은 다시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곱해져서 다 곱한 경우에 1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화면 코드를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로직은 이제 n 넘버가 1이면은 1을 반환하고 n 넘버가 1이면은 1을 반환하고 그리고 넘버가 아닌 경우에 n 곱하기 펑션 이 팩토리얼 자기 자신이죠. 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기 호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지만 또 이거 호출하게 되면 4가 나와서 다시 여기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또 3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3이 들어가면은 다시 이걸 다시 처음부터 쭉 타서 다시 여기서 2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2가 들어왔으니까 1이 이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1이 됐을 때 n 넘버가 1인 경우에 리절트로 1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1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반환 되겠죠? 이 이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에서 반환이 돼서 이렇게 가면은 이 반환된 값과 여기는 처음에 2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 2가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반환이 되면 2랑 3이 곱해질 거예요. 그럼 6이란 값이 반환이 되고 6이 반환이 되면서 그 앞에 있는 4, 6, 4, 24 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5까지 하게 돼서 결국엔 1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나씩 위에서부터 살펴보자면은 단계별로 보면은 5 팩토리얼을 5 곱하기 펑션 팩토리얼 4 그리고 다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해서 결국 값을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폼은 반복문보다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는 편해요. 재교치라는 점에 재교치의 이 강점이 있어요. 코드가 가독성이 좀 좋아지는 거죠. 대신 이 기저호출이라는 이 넘버가 이를 때 이를 리턴하는 이게 없으면은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짧은 거나 단순한 경우에는 이제 재교출을 사용하시고요. 이제 좀 복잡한 거에서는 잘못하면은 중간에 애외 처리로 튕기거나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이제 마지막에까지 도달을 못하는 경우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이제 재교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처음 두 수를 1과 1로 한 후에 그 다음 수부터는 바로 앞에 두 수, 처음에 1과 1로 놓는다고 했죠? 그럼 그 두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말해요. 1과 1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2와 2를 더하면은 또 3이 될 거고요. 3과 2를 더하면 또 5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처음 몇 개의 수는 그 1, 2, 3, 5, 8, 이제 13, 21, 33, 34, 5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은 이제 34와 55를 더한 89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9는 또 55와 89를 더해서 이제 144가 되겠죠. 여담이지만 이제 피보나치는 이제 이탈리아의 상인이며 중세 유럽의 대수학자입니다. 흔히 알려진 이제 피보나치라는 이름은 이제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필리우스의 보나치를 줄인 말입니다. 이 피보나치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이집트, 이제 시칠리아, 그리스 등을 여행하면서 동부와 아라비아 수학을 접하는데요. 인도 아라비아 계산술이 너무 실용적이어서 우수하다는 걸 알고 산술과 초등대수에 관해서 이제 삼만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룬 수열이 그 이름을 따서 부르는 수열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 수열은 피보나치가 책을 쓰기 훨씬 이전에도 인도 지역에서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해요. 피보나치가 책을 출간하면서 그냥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식은 이제 펑션 n은 이제 n-의 펑션과 n-2의 펑션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이전 값들을 -1 한 것과 -2 한 것 값을 이전 값을 더해서
나온 게 3이니까요.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시퀀스는 1 또는 2면 2를 반환해가지고 이 기저 호출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1과 2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의 마이너스 1과 시퀀스의 마이너스 2를 리저트로 넘겨가지고 더한 값을 리저트로 넘겨서 리턴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재개 호출은 한 함수에서 한 번만이 아닌 두 번 혹은 그 이상도 자기 호출을 호출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2개를 호출했죠. 예. 5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5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피보나치 4와 피보나치 3을 호출하게 되겠죠. 아까 호출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한 값을 리저트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4와 피보나치 3을 값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피보나치 3과 피보나치 2, 여기엔 3이니까 이 2를 갖게 되고요. 이 1이 이제 아까 전에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리저트 2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리저트 2를 반환하고 여기서는 아직 여기 3가 남았으니까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피보나치 2와 2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계속 더해서 최종적으로 5가 반환되면은 이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가 돼요. 1, 1. 결국은 여기는 1이죠. 1, 2, 2를 반환하고 다시 여기도 2를 반환하니까 2가 더하면 3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아까 2와 1은 1이 있으니까 여기 또 2가 되겠죠. 2와 3을 더하게 되면 여기 5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기 호출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재기 호출은 반드시 중지가 중지가 되어야 해요. 아까 같이 이제 뭐 중간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은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지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걸 기저 조건이라고 합니다. 종료 조건은 이런 식으로 터미네이션 케이스라고도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 호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여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재개 함수가 이제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메모리 영역이 충분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팩토리얼 10,000개를 한다고 치면은 이 10,000개에 대해서 계속 메모리에 누적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지만 다시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겠죠. 반환을 해서. 근데 10,000번 가기 전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나서 튕기거나 멈추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스택에 채워주고요. 스택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스택은 어떻게 하겠죠?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 입력된 데이터가 마지막에 나오게끔 약간 팩토리얼 재개 호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그때 말했듯이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챕터 3 이제 알고리즘 첫 번째 강좌인 재개 호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